늦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현장 강사 한라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진짜 추워졌더라고요. 아까 걸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차 타고 오셨나요? 좀 춥지 않으세요? 추우세요? 조금 히터를 올려볼까요? 혹시 뭐 강의 들으시다가 추우시거나 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히터 조절할게요. 그래서 저희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테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까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요. 저희 오늘 진행할 교육은 LG 그램 프로 AI 2026 최신 P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교육 시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 하나 있어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새로운 물질로부터 시작되는 에어로빅. 메탈의 견고함을 그램만의 가벼움으로. 마침내 메탈마저 가볍게. LG 그램 프로 AI. 네, 아마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지금 PC 아카데미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시고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PC 가지고 이렇게 쭉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잠깐 어떻게 듣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 작년 PC, 뭐 올해 PC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어떤 매니저님들은 이제 아카데미 시즌에만 요 PC를 자주 접하시게 되다 보니까 1년 만에 하려니까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PC 기초 리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2026 PC 아카데미 라인업 요 부분에 대해서 2차 시로 진행을 해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차시에서 이제 신제품들, 핵심 특장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PC 기초 리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조금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낱말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C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저희가 또 이후에 진행되는 뭐 라인업이나 아니면 신제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쭉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면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입으로 뱉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CPU. 그쵸. 자신있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CPU입니다.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밍부터 센트럴, 중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CPU의 쌍두마차라고 하는 제조사는 인텔과 AM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램 최신 CPU에서도 역시 이 인텔과 AMD 이 두 가지 CPU 투트랙으로 가져간다는 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인텔과 AMD의 CPU 변천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표에 보시면 이제 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제조사의 기준보다는 저희 LG PC에 탑재된 기준으로 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4년부터 26년도까지 CPU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CPU의 성능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25년도부터는 차차 AI CPU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26년에는 이런 AI CPU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도에 인텔의 가장 큰 특징은 네이밍 체계가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메테오 레이크 전에 랩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코어 i 세대로 뭐 i5, i7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불렸었는데요. 이제 이 메테오 레이크 코어 울트라 1세대부터는 코어 울트라로 네이밍 세대가 변경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떠오른 라이젠 시리즈, 라이젠 7000 시리즈 젠4 세대가 이제 24년에 탑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아마 작년에 PC 교육 들으신 매니저님들은 이 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코어 울트라 2세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에로우 레이크, 루나 레이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PC가 AI CPU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세대이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AI 세대인 크로켓 포인트 라이젠 AI 300 젠5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에는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코어 울트라 3세대 펜서 레이크가 탑재가 되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AI 400 젠5 고르곤 포인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인텔과 AMD가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1세대, 25년도에는 2세대, 26년도에는 3세대 하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세대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세대가 따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켄 포인트, 고르곤 포인트 이 뒤에 있는 코드명까지 봐주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죄송해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최신 그램 노트북에도 인텔과 AMD 이 두 가지 CPU 투트랙 체제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우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의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요 CPU 읽는 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 탑재되는 CPU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아까 네이밍 체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X 옆에 이 7 같은 경우에는 티어 등급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 옆에 3 숫자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으로 세대 식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나타내냐? 노트북의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X, H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CPU는 GPU 특화의 고성능 CPU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도 그래픽 성능 강화 모델의 CPU 모델명입니다. 라이젠과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브랜드, 네이밍 체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등급, 티어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이다, 높은 등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젠4, 젠5 이것처럼 시리즈인데요. 이제 세대 식별은 따로 되지 않고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기 코드명까지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서 CPU랑 연결돼서 CPU 안에 내장된 명령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연산회로의 핵심 단위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인텔의 CPU 구조는 P 땡땡, E 땡땡, LPE 땡땡. 영어라서 네 글자고요. 이제 한글로 읽으면 두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제가 잠깐 들었던 것처럼 오늘 PC 굉장히 잘 아시는 매니저님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코어입니다.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CPU의 핵심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일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구조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CPU 코어 울트라 기준으로 만나볼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코어, 앞서 나왔던 힌트처럼 크게 세 가지 코어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 이 CPU가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 이 코어들을 그 회사 안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님들은 뭐 P코어, E코어, LPE 코어
해도 잘 아실 수 있지만 혹시 뭐 고객분들께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팀장님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팀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조금 중요한 역할, 무거운 역할, 요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맡으시잖아요. 그래서 피코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성능, 고클럭, 조금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빠르고 강력한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많이 하는 크리에이티브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고성능 게임 이런 것처럼 조금 무거운 작업들을 많이 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어 울트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어 i 시리즈까지는 1코어 2스레드다 해서 하이퍼 스레딩, 분신술 이런 걸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코어 울트라부터는 하이퍼 스레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P코어가 1코어 1스레드로 들어간 점, 요게 이제 코어 i 시리즈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2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원의 역할을 합니다. 사원은 보통 이제 팀장님을 조금 보조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도 마찬가지로 전력 효율을 중시해주는 고효율의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 아니면 멀티태스킹 업무들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해주고 이제 P코어랑 마찬가지로 1코어 1스레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PE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요한 업무 아니면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LPE 코어는 초저전력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 상시 작업 이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인터넷 청 볼 때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 화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LPE 코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배터리 중심의 설계이고 루나레이크, 펜서레이크에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인텔의 CPU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제가 다릅니다. AMD CPU는 여기에 있는 팀장님으로만, 그러니까 P코어로만 코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코어 시스템이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제조사마다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코어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해상도 영상, 게임에서 화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 그래픽카드 안에 들어있는 연산 프로세서 땡땡유 GPU. 네, 맞습니다. GPU입니다. 이제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 뭐 사진, 영상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점점 더 이제 내장 GPU에서도 이제 그 한 CPU 안에서도 GPU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작업을 얼만큼 필요로 하냐에 따라서 내장 그래픽을 선택을 할지 외장 그래픽을 선택을 할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CPU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칩 안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서 램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일을 나눠 먹게 된다는 소리고요. 이제 외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칩이나 카드이다 보니까 전용 VRAM,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파일에서 나눠 먹게 되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상이나 가벼운 게임 이런 비교적 가벼운 작업들을 많이 처리를 하게 되고 대신에 CPU랑 거리가 다들 가깝다 보니까 전력이나 발열은 낮다는 장점이 있고 별도의 구매 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외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전용 VRAM이 있다 보니까 성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고성능 게임, AI, 영상 편집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력이나 발열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별도의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장 그래픽과 이제 외장 그래픽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의 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CPU에 여기서 내장이라고 따로 써 있으면 내장 그래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외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RTX, MX 아니면 RX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 외장 그래픽이구나 하고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체 발광 픽셀로 요거는 이제 저희 TV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 자체 발광 픽셀로 높은 명암비와 색 표현이 뛰어나 영상 작업용 PC에 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4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OLED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OLED와 LCD입니다. 이제 OLED는 아까 잘 맞춰주셨던 것처럼 픽셀 자체가 자체 발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블랙을 표현할 때도 완전 색이 다 꺼진 리얼 블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암비라던가 조금 더 선명하고 높은 색감, 화사한 색감, 깊은 색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면 LC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눈이 편안한 색감, 조금 장시간으로 작업해야 되는 분들께 조금 더 유리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무래도 백라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고른 명암비로 인해서 내가 조금 장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눈이 덜 아프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객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그램프로 360에 OLED가 들어갔었는데 이번 최신 CPU에서도 OLED 추가된 모델이 있죠. 이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답이 조금 긴데요. 아마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CPU의 작업 공간 역할을 하면서 탈부착이 불가능한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무엇일까요? L 땡땡땡땡땡 LP DDR5 맞습니다. LP DDR5입니다. 이제 로우 파워라고 해서 이제 저전력 DDR5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슬롯형 방식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팩게임 하던 것처럼 이제 이 슬롯을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서 뭐 교체를 하거나 확장 업그레이드를 하기에 용이하고 뭐 수리 보수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LP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온보드 형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교체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메인보드랑 붙어있다 보니까 역시 거리가 가깝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전력 그리고 조금 더 빨리빨리 처리하고 한 번에 많은 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경량 노트북 그리고 최신 노트북에도 이런 LPDDR5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그램에서도 이런 LPDDR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로 HDD보다 빠르고 저전력인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SSD입니다. 다들 진짜 PC 왕이셔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또 비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HDD와 SSD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조금 극명하게 나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HD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CD 플레이어 어떻게 보면 그 LP라고 하나요? LP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CD 플레이어 같은 애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있는 바늘이 데이터를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읽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게 될 거고요. 물리적인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내구성 면에서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바늘이 데이터를 읽게 되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크고 소비 전력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가격 대비에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SD는 이랑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SSD는 반도체 칩에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리적인 부품이 없다 보니까 회전하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내구성 면에서도 강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비쌉니다. 비싸고 HDD에 비해서 가격 대비 용량이 적습니다. 대신에 아까 HDD의 아쉬운 점이었던 소음이라던가 소비 전력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HDD가 우리가 같은 물건을 찾는다고 했을 때 큰 창고에서 물건을 찾는 거랑 조금 정리가 잘 된 선반에서 찾는 거랑 아무래도 찾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HDD가 큰 창고에서 물건을 찾는 거라면 SSD는 내가 용량은 이제 그 큰 창고보다 용량은 조금 덜 하지만 정리가 잘 돼서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쉬어가는 문제로 넣어봤는데요. 2022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대화형 AI는 무엇일까요? 요거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챗GPT입니다. 저는 챗GPT를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챗GPT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요새는 그래서 AI를 쓰냐 안 쓰냐보다 정말 어떤 AI를 쓰냐라고 물어볼 정도이기도 하고, 챗GPT는 정말 국민의 AI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LG 그램에도 이제 그램챗 클라우드 GPT-4o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문제로 넣어봤고요. 네, 이어서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두뇌인 NPU의 성능 척도로 1초당 1조번 계산할 수 있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탑스. 네, 맞습니다. 탑스입니다. 이제 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루나레이크, 에로우레이크 할 때 코파일럿 플러스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역시 최신 이제 CPU에도 이제 탑스의 부분들 그리고 코파일럿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 뒤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LG 그램에 탑재된 대화형 AI 기능의 이름은 땡땡챗 온 디바이스 땡땡챗 클라우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램챗 클라우드 그리고 그램챗 온 디바이스인데요. 이 두 가지의 AI의 처리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내 PC 내에서 처리하는 프라이빗 AI, 로컬 AI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퍼블릭 AI,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PC 안에서 비교적 조금 더 적은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SLM 소형 언어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특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범위가 좁다 보니까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빠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내 PC 안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가 없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을 조금 중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게 되고요. 다만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안에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미지나 문서 생성 이런 추가 작업을 원할 때는 어렵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포함한 넓은 기반, 빅데이터 기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LLM,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여러 범위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느리게 될 거고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PT 막 거짓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장단점이 나뉘기 때문에 저희 그램 최신 PC에서도 이런 두 가지 버전을 모두 가져간다. 이제는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멀티 AI로 다들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초마다 1회씩 PC 화면을 저장하는 그램 AI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2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네, 과거의 시간 여행 네, 타임 트래블입니다. 그래서 최신 PC에서도 역시 잘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다른 AI 기능들, 업그레이드된 AI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차 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낱말 퀴즈를 통해서 뭐 CPU, GPU, NPU, 저장 장치 등등등 조금 PC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져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2026 PC 아카데미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행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맞아 이거였지 하고 조금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은품 신청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하이프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신청하지 않아도 집으로 직접 직배송이 되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2026 아카데미 시즌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1차랑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1월 26일까지 2026 LG 그램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이라는 네이밍으로 진행이 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 LG 그램 아카데미 페스티벌이라는 네이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그래픽 성능 특화 CPU 그리고 AMD 진행이 될 거고요. 2차에서는 이제 인텔의 기본 CPU를 포함한 전 라인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카데미 시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물론 뭐 모델명이나 이런 채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은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짱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은품들을 쭉 이제 체감가로 묶어보면 약 65만 원 상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은품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LG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왜 우리는 마이크로 365 이거 안 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1년 이용권이 사은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무소한 마우스나 기프트 쿠폰팩 여기 4종의 기프트 쿠폰팩 그리고 그램챗 클라우드 1년 이용권 어도비 2개월 이용권 그리고 이제 그램 프로 전용인 굿노트 이렇게 같이 사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물론 가격적인 이득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사은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뭐 채널이나 아니면 당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행사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 그램 라인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네이밍이 그램으로 통일이 됐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원래 울트라 PC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램북에서 모든 네이밍에 그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램 프로라인, 내장, 외장 360 그리고 그램북까지 이렇게 라인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모델명 보시면 이게 U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K로 끝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최신 CPU가 적용이 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다 보면 여기 프로 쪽에 TR, TP, 이제 360 이 부분은 최신 CPU 적용이 안 된 건가요? 라고 하실 텐데 잘 보셨습니다. 요 이제 프로 외장과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 에로 레이크 CPU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모델명 보시고 혹시 이제 뭐 고객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2세대 에로 레이크가 탑재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초록색 글씨로 표시된 일부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추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모델명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물론 네이밍도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라인업이 심플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보실 때에도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면이 16,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램 프로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 15인치, 그리고 그램북 같은 경우에는 15, 16인치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업이 심플해졌고 네이밍에 모두 그램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형태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이 360 부분만 OLED가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텔의 16인치 내장 같은 경우에도 OLED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라인에는 2개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램이나 그램북에는 1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라인업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주력해서 봐야 될 부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지금 색인 처리된 부분이 에어루미늄이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주력으로 가져가야 할 모델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런 라인업들을 쭉 보고 딱 한마디로 이런 그램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그램 or not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PU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디자인, 아까 사이즈, 뭐 소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도까지 정말 다양하게 라인업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정말 어떤 부분을 원하시든 어떤 니즈를 가지고 계시든 이런 라인업들 안에서 웬만하면 다 충족시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램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램 or not 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CPU, 인텔, AMD, 디스플레이, OLED, LCD, 디자인도 뭐 사이즈, 소재, 색상, 용도 같은 경우에도 사용 목적, 작업 유형까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차시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봤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이제 많이 궁금하셨던